안녕하세요. 네, 미피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부부닥구예요.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에 몸도 안 좋고 했었어가지고 제가 영상 못 찍고 했었어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해드린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네, 닥구할 정도의 컨디션은 안 되고 같이 인컷 하면서 자존감은 무엇인가, 네,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번 날에는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네, 자존심은 결론적으로 교만이다, 네, 세상 쓸모없는 거다,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저 짜잔,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네, 보관함 용팔마님께서 네,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버건디 색깔도 너무 예뻐. 디테일 보시면, 그죠? 모서리도 그렇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처리가 다 돼 있어. 저는 이렇게 사이즈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 그동안에 선샤워님 네,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받은 지가 좀 돼가지고 랜덤 중에서 저는 틴 케이스 여기 왔고요. 인물 스티커도 채워주셨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세상에. 그리고 짜잔, 저에겐 이 꽃 스티커북 여기에 왔답니다. 너무 예쁘죠? 네. 다양한 색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이게 지금 총 30매거든요. 3주씩 차곡차곡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칼집을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잔잔한 무늬도 있고요. 액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동양품도 있네요. 선샤워님, 용팔맘님 정말 감사해요. 인사가 너무 늦었죠? 제가 죄송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지금도 열이 계속 나는데 그래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베타님께 약속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인컷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이것들도 이것도 선물로 받은 것들이고, 주로 인컷은 이렇게 가위 1번, 2번 이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 30조각 칼, 이건 일반 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눈부시시겠지만 칼질을 위해서 이렇게 유리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고 있는 소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는 대략 자르는 편이고요. 크게 자를 수 있을 만큼만 자르고요. 좀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칼질로 한꺼번에 파주는 편이에요. 썰어. 본론 자존감 어떠세요? 구독자님의 자존감은 높은 편인가요? 자존감은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거래요. 좋은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거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거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쉽게 불안해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식이장애도 겪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뭐 술 이런 데 의존하기도 하고 마약을 사용해서 가능성도 있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좋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원만하게 지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요. 쉽게 비평적이 되고 까다롭고. 그렇죠.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먼저 나 자신이겠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겪을 때도 아, 이건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직면해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난 못해, 난 실패자야, 난 틀렸어, 그냥 흔히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에도 그런 반응을 하죠. 부정적으로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죽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항상 이래요, 일이.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존감은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구나. 예전에 언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그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죠? 어때요? 여기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나는 자존감 점수가 몇 점일까? 대충 생각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었죠.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먼저 주변에 힘이 되는 친구를 둬야 된대요. 존중심이 있고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하면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로 있다면 무너지면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두 번째는 의외였어요. 자존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다, 그것이 반로가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게 특히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이 자존감을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내가 한 일을 남이 모를 때도 스스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뿌듯하죠. 진정한 기쁨.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월급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야간 수당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누군가가 성과급을 주지도 않고 잘했다고 월말에 박수 쳐주는 것도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주부다, 그럼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겠죠. 비록 내가 한 이 가정 일들, 끝없는 집안일들 했지만 안 하면 욕먹는데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진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몰라준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난 나의 할 일을, 내 몫을 다 했어.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돼. 너무 기쁜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가정주부예요, 백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산다 그러면 저 101동 101호에서 근무합니다. 예, 마음속으로도 나는 근무 시작이다, 근무 끝이다.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와 멀리 봐선 나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을 하시는 거죠. 행복한 일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자존감을 급작스럽게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요, 자녀가 어려서부터 자존감을 기르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팡팡 줘서?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이 아이가 자신의 일을 자기가 능력이 되는 한도까지 해볼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뤘다, 상당히 뿌듯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녀도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자존감의 씨앗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숨이 몹시 차죠. 폐병이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참 힘들고요, 말하는 거는 고통이에요. 실은 저는 말을 하는 거는 제 수명을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안 좋대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순 없죠. 오늘은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그런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었죠. 첫째가 힘이 되는 친구를 사귈 것. 둘째는 의외였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세 번째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존감을 기르도록 돕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연령이든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그래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비바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 오늘 보라색을 많이 썰고 있는데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죠? 저 어려서부터 보라색을 좋아했어요. 보라색만 보면은 옛날에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가 어느 날 나와 같이 장에 갈래? 그러죠. 네 할머니,
할머니가 옷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러죠. 네, 감사해요. 안돼. 너 옷 하나 골라봐라. 그러죠. 초등학생이었나 했는데 보라색 스웨터를 투피스로 된 걸 골랐어. 할머니가 살짝 당황하셨어. 한참 밝은 걸 좋아할 나이에 그것도 진한 보라색을 고르니까는 예, 나 그거 좋아하니? 네, 이뻐요. 그래, 그걸로 하자. 두마 안 하고 딱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데도 그렇게 할머니가 저를 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셨던 그 추억이 떠올라요. 그 할머니는 제가 이제 중국 살 때 돌아가셨죠. 외할머니였는데 가뭄 같던 제 삶에, 태풍 같은 저의 삶에 정말 감사한 분이었어. 참 어른.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죠. 큰 소리 내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나중에 치매 걸리셨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쭉 모셨었는데 치매 걸리시고 나서 또 무슨 양반 치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존댓말 하시는 거 있잖아요. 본인 따님한테도 누구시오? 그러면서 음식 갖다 드리면 참 감사하오 그러면서 엄마 나야 누이신지는 모르겠다만 참 감사하오 그러면서 못 살아. 근데 그 얌전하신 그 말투와는 다르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지 미쳐요. 아주 그냥 엄청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잠궈도 나가셔. 한번 나가시면 아주 발에 불이 나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집안에 아들들도 다 있고 다른 딸들도 다 있는데 우리 엄마 막내딸인데도 우리 어머니를 이제 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하도 나가시니까. 말씀은 얌전하신데 행동이 빠르시다는. 오랜만에 할머니와의 추억에 빠졌네요. 친할머니는 하도 일찍 돌아가셨어가지고. 그리고 친할머니는 차도녀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저랑 정이 쌓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시 쓰시고 글 읽는 거 좋아하시고 뭐 요리도 잘 안 하시고 저 안아주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옛날에 화장대 놓고 화장하시고 요리 살림 이런 거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 나쁜 분은 아닌데 나하고 쌓인 정이 없어요. 안아주거나 뭐 달래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 어려서 할머니랑 살았는데도 그런 할머니 스타일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쿨하셔가지고 얼음이야 얼음. 별 이야기 다 하네. 자존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이러다 밤새 자르겠는데요. 뭐 이런 이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이제 그만 잘라야 되겠네. 아 이제 너무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 힘들고요.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일교차가 심하죠? 예, 아프지 마시고요.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 하면 바로 쉬시고, 쉬어도 안 되면 병원에 가시고요. 병원은 미루지 마세요. 저는 후회가 된답니다. 예. 건강은 있을 때 지키기.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안녕.